자, 지금 화면 보시면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구치소죠. 구치소에 나와서 오늘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석방을 하게 됐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조 전 장관 자유몸이 됐습니다. 보시죠. 저기 정도 녹화해야 돼. 정민아. 녹화. 예. 녹화하라 그래. 네. 그렇지. 잠깐만. 여기 오늘은 오지 말게. 4번, 7번, 8번 하면 되죠, 선배? 같이 파요. 네. 네, 빼빼 4번, 7번, 8번 녹화 좀 해주세요. 네. 잠깐만. 자, 조윤선 전 장관 기자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국민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예. 끝까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검이 항소할 것 같은데 2심 재판 또 어떻게 준비하실 거세요? 네,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리스트 피해 받으신 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잠깐만. 블랙리스트 피해 받으신 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자. 얼른. 네. 그만하세요. 기적. 네. 그렇게 하면. 예, 자, 오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이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다시 서울구치소로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머물렀던 서울구치소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인데, 자,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취재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자, 조윤선 전 장관 1월 21일 날 구속이 됐죠. 한 6개월 남짓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러서 재판 전까지 법정에 법정에 출두하고 돌아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반복을 했는데요. 자, 많이 초췌한 모습입니다. 초췌한 모습이고요. 4번, 자, 7번, 오늘 재판 관련해서 네. 법원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무죄로, 또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7년형이 구형됐었는데 징역 3년형이 지금 선고됐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6년형이 구형됐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마도 조금 전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증죄 그것만 인정된 것 같습니다. 예, 위증죄만 인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김종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이 구형됐었는데 징역 2년형이 선고됐고요. 신동철 정관주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형, 김상률 전 수석은 역시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이군요. 김상률 전 수석은 법정 구속한다고 지금 재판부가 막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전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2년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김상률 전 수석에 대해서만 법정 구속인지, 김상률 전 수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불구속 모양이군요.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김소영 전 비서관도 지금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징역형이지만 김기춘 전 실장과 김종덕 전 장관 등은 구속 상태에서 지금 복역을 구치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구금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석도 아마 지난번에 김기춘 전 실장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이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근데 지금 보석 결정도 아마 그러니까 기각 결정으로 아마 내려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 조윤선 전 장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오늘 다시 돌아가서 구치소 돌아가서 네. 절차를 밟은 다음에 오늘 출소하게 됩니다. 출소하게 되는 거군요. 예. 집행유예 일단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네. 자, 지금까지의 형량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어떤 부분 유죄고 어떤 부분 무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고, 김기춘 전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형량이 선고된 동안 고개를 끄덕이고
또 눈을 감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역시 눈을 감은 채 자신의 선고, 형량 선고를 들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사연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그 블랙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훨씬 적은 그런 형량이 선고가 됐는데 양 변호사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김성률, 김종덕, 김성률 교육문화수석이나 김정덕 전 문체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직권남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유죄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령 때문인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깎여서 검찰에서는 7년 구형을 했는데 징역 3년이 내려졌고요. 아, 그러니까 7년에서 3년이 된 건 아무래도 저 고령이라는 점이 참작이 된 것 그 부분 같다. 참작했다고 법원에서 밝혔습니다. 아, 다만 그 법원이 문화예술 지원 배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명목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또 2년 편향 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것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밝혀졌다. 혐의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한 거군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부분은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작성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큰 책임은 없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잠깐만, 그걸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까? 책임의 범위가 좀 낮다고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조윤선 전 장관이 지원 배제를 알면서도 이것이 블랙리스트와 같은 지원 배제를 알면서도 승인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 자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게 청문회에 나가서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부인을 하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증 혐의를 유죄로 했기 때문에 결국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6년을 구형을 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지금 바로 석방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가서 석방을 하거나 이런 석방 절차는 거치게 됐겠지만 석방을 하게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라든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노태강 문체부 국장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사직을 강요했다는 부분이 직권남용이 됐었기 때문에 다 유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소영 비서관 같은 경우도 집행유예가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내가 잘못했다, 실제로 이걸 다 전달했다라고 시인을 했던 그런 분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역할에 있어서 단순한 전달자에 그쳤다라고 보고 결정권이 있었던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상당히 형이 많이 감형이 된 것인데 보기에 제가 봤을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뭐 고령을 고려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그냥 저희는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이기 때문에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걸 그냥 높지 않은 법정형이라는 걸 고려를 해서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사실 예술인 지원 배제라든가 영화제 지원금을 깎는다거나 아니면 뭐 사직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죄질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네. 그 죄질에 비춰봤었을 때는 법정이 선고형이 그렇게 높게 나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네요.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저 5년, 저 법정형이 최고가 5년인데 구형을 7년을 한 건 뭡니까? 5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가중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만 강요한 게 아니라 벌써 지금 말씀드린 가운데 예술인 지원 배제, 뭐 영화제 삭감 지시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이 다 별개의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했을 경우에 가장 무거운 5년에 대해서 2배 이상, 1.5배를 가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7년 6개월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거기에 이제 그 죄질이 안 좋다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7년 구형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최고형을 구형을 한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안 한 것이죠. 지금 판결 내용을 보면은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그 블랙리스트의 정점에서 지시를 했고 은밀하게, 집요하게, 장시간 이걸 조정을 했다라는 것들을 법원은 인정을 하면서도 형량은 그 특검이 요구했던 7년이 아니라 3년으로 절반에도 못 미쳐서 상당히 많이 이제 감형을 해준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구치소에서 적응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적응 못 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나 봐요.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본인이 적응을 잘해서 그런지 안에 계신 분한테 체력 관리 비법을 전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에도 제자리 걸음, 건강 관리하고 있다. 이게 아마 혈액순환 때문에 그러신 모양이죠. 김기춘 실장은 여기 저 심장에 스턴트를 7개나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그대로 불과 한 30분 동안 이게 조치를 못 받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 점에서 살기 위해서도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아마 저 어른이 근데 이제 힘드실 게 뭔가 하면 원래 이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항상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독방이라도.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고 또 사실 그냥 이런 딱딱한 방바닥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가 이제 80이 됐는데
가만히 앉아 좀 들어놓으면 또 오며 가며 교도관들이 뭐라 그럴 거거든요. 네. 아마 그 점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분들이 사실은 박근혜 정권에서 호의의식하고 네.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어떻게 보면 대접을 받은 분들인데 저렇게 들어가서 뭐 한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건강관리도 하고 이제 생활의 방법을 터득한 거죠. 터득한 네. 거고. 장시호 씨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또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 온 다음에 마음이 달라진다고 온갖 혜택을 입고 이모한테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뭐 검사하고 무슨 딜을 했는지 본립학행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저런 걸 보면 이 권력이라는 걸 놓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중성.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이라는 게 말은 잘하고 깨끗하게 하고 뭐 윤리를 이야기하면 뒤에서 행동할 때는 언제든지 또 우리가 말한 거하고 달리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사람을 배신하고 이럴 수가 있겠구나. 근데 미결수인 경우에는 저런 경우에 이제 한 명을 독자적으로 교도관들이 모시고 가서 운동을 30분씩 1시간씩 매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한 평이 안 되는 좁은 독방에 있더라도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나 계속 그러면서 건강 관리를 재수사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급방에 있으면 그게 어렵죠. 옆에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독방에 있을수록 독서라든지 건강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아니 근데 운동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저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구속이 되면 그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 멘탈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 충격을 받아갖고 네. 진짜 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 또 배신자들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누구는 그랬다 하잖아요. 나 나가면 손볼 놈들 딱 섰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노.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힘들죠. 못 받아들이면 병이 나죠. 수용이 어려우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요.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곡기를 끊었다. 그래서 귤을 먹으면서 어쨌든 끼니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전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정 관계자로부터요. 예전에 이제 교도관이 증언을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른바 유력층이나 아니면 재벌 총수나 이런 사람들이 감옥 들어가면 6개월 내에 버티는 게 너무 어렵답니다. 그 6개월을 넘기면서까지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김종 전 차관이 보여주는 모습은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이 보여주는 모습이 원래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 유력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감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대접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감옥이라는 아주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갑자기 모든 게 확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이 막 그 체력적으로도 잘 버티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김종 전 차관은 도대체 저런 멘탈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그것도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구치소에 이제 들어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특히 이제 무슨 대기업의 무슨 오너 했던 분들도 감옥 가서 만나는 분들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대학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은 정말 사회 나와서도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종 전 차관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적응력이 빠른 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근데 이재용 전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구치소에 있으면 누구 한 명이라도 자, 뭐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짜장면 먹을래? 뭐 짜장면 뭐 탕수육 먹을래? 이렇게 한 번만 친절하게 해줘도요.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사회에 나오게 되면 그때 나에 대해서 따뜻한 한마디 했던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김종 전 차관이 자, 운동하십시오 이런 말 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두 분이 만약에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이재용 부회장은 웬만하면 한번 밥은 먹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저는 김종 전 차관이 대단한 생명력을 갖고 있고 반면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일상적이라고 하지만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남녀 차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 같은 경우는 뭐 평소 이제 일상생활 할 때는 뭐 몸단장이든 뭐든 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구치소는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5분마다 지금 몇 시냐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에게 시간은 정말 아까운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남편 이야기가 지금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승록 변호사인데 이분이 어쨌든 굴지의 뭐 로펌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인데 어쨌든 자 오전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풀타임으로 특별 면회를 해서 변호인으로서 이제 옆에 있어준다는 건데 이거 뭐 인간적으로는 정말 남편으로서 잘하는 거지만 그만큼 조윤선 장관이 힘든 것 같습니다. 여성 시청자분들도 많기 때문에요. 여성이기 때문에 수감 생활에 적응 부적응 문제는 그거는 별도로 개인 의견을 제가 듣도록 할게요. 조윤선 장관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2012년 대선 때도 수행단에 가장 가까이서 핸드백 들고 다니고 이러면서 가장 예쁨을 받은 그런 어떻게 보면 대통령 측근입니다. 장관도 시키고 뭐 수석도 시키고. 근데 또 보면은 가장 먼저 체념하고
블랙리스트 부분을 가장 먼저 인정했다는 걸 보면 참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디까지 신뢰를 하고 또 어디까지 애정을 줘야 되나. 그러나 잘못된 일을 아예 하질 만들지 아니면 했으면은 좀 어떻게 그걸 잘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지금 증언한 거 가지고 대통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일찍 체념하고 블랙리스트 부분을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분이 뭐 귤만 먹고 지낸다는데 귤만 먹고 한 20일 지냈으면 체중이 빠지는 게 아니고 힘든 상황인데 참 체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자신의 입장을 밝힌 거 검찰에서 어떻게 밝혔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재단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이제 공판 준비 절차에서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잘못됐다. 그러나 내가 관여한 바가 뭐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인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반면에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나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다. 또 그 특정 그런 어떤 뭐 문화인이나 예술인들에게 주는 것이 시혜적인 것이니까 그것을 줄인다고 했고 그것이 법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법률적인 주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자, 지금 화면 보시면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구치소죠. 구치소에 나와서 오늘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석방을 하게 됐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조 전 장관 자유몸이 됐습니다. 보시죠. 저기 정도 녹화해야 돼. 정민아. 녹화. 예. 녹화하라 그래. 네. 아저씨, 잠깐만. 여기 오늘은 오지 말게. 4번 채만 8번 하면 되죠, 선배? 같이 가요. 네. 네, 빼빼 4번, 7번, 8번 녹화 좀 해주세요. 네. 잠깐만. 자, 조윤선 전 장관 기자들에게 한마디를 하고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국민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예. 끝까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도움을 받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검이 항소하실 것 같은데 2심 재판 또 어떻게 준비하실 거세요? 네,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랙리스트 피해 받으신 분들한테 하고 주세요. 접하게. 블랙리스트 피해 받으신 죄송합니다. 분들한테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분만 한마디 해주시죠. 자, 언론. 그만하세요. 기적. 에헤이, 그렇게 하면. 예, 자, 오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이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다시 서울구치소로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 머물렀던 서울구치소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인데, 자, 취재진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취재 경쟁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자, 조윤선 전 장관 1월 21일 날 구속이 됐죠. 한 6개월 남짓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러서 재판 전까지 법정에 법정에 출두를 하고 돌아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반복을 했는데요. 자, 많이 초췌한 모습입니다. 초췌한 모습이고요. 자, 오늘 재판 이 권력이라는 걸 놓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중성.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사람이라는 게 말은 잘하고 깨끗하게 하고 뭐 윤리를 이야기하면 뒤에서 행동할 때는 언제든지 또 우리가 말한 거하고 달리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사람을 배신하고 이럴 수가 있겠구나. 근데 미결수인 경우에는 저런 경우에 이제 한 명을 독자적으로 교도관들이 모시고 가서 운동을 30분씩 1시간씩 매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한 평이 안 되는 좁은 독방에 있더라도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나 계속 그러면서 건강 관리를 재수자들이 다 합니다. 근데 이제 홍급방에 있으면 그게 어렵죠. 옆에 사람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독방에 있을수록 독서라든지 건강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아니 근데 운동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저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구속이 되면 그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 멘탈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갖고 진짜 병이 나는 사람도 있고
또 배신자들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누구는 그랬다 하잖아. 나 나가면 손볼 놈들 섰다 그러잖아요. 그런 분노.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힘들죠. 못 받아들이면 병이 나죠. 수용이 어려우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요.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곡기를 끊었다. 그래서 귤을 먹으면서 어쨌든 끼니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전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특정 관계자로부터요. 예전에 이제 교도관이 증언을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현상들이 대부분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른바 유력층이나 아니면 재벌 총수나 이런 사람들이 감옥 들어가면 6개월 내에 버티는 게 너무 어렵답니다. 그 6개월을 넘기면서까지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김종 전 차관이 보여주는 모습은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이 보여주는 모습이 원래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 유력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감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대접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감옥이라는 아주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갑자기 모든 게 확 허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이 막 그 체력적으로도 잘 버티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김종 전 차관은 도대체 저런 멘탈이 어디서 나오는지 또 그것도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구치소에 이제 들어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특히 이제 무슨 대기업의 무슨 오너 했던 분들도 감옥 가서 만나는 분들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대학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은 정말 사회 나가서도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김종 전 차관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적응력이 빠른 게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가 쉽습니까? 근데 이재용 전 부회장 같은 경우 그 블랙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훨씬 적은 그런 형량이 선고가 됐는데 양 변호사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김성률, 김종덕, 김성률 교육문화수석이나 김정덕 전문치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를 직권남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유죄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령 때문인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깎여서 지금 검찰에서는 7년 구형을 했는데 징역 3년이 내려졌고요. 그러니까 7년에서 3년이 된 건 아무래도 저 고령이라는 점이 참작이 된 것 같다. 참작했다고 법원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그 법원이 문화예술 지원 배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명목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또 2년 편향 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것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밝혀졌다. 혐의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한 거군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부분은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작성이나 관리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큰 책임은 없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잠깐만, 그걸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까? 책임의 범위가 좀 낮다고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조윤선 전 장관이 지원 배제를 알면서도 이것이 블랙리스트와 같은 지원 배제를 알면서도 승인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 자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인을 하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증 혐의를 유죄로 했기 때문에 결국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6년을 구형을 했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지금 바로 석방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구치소에 들어가서 석방을 하거나 이런 석방 절차는 거치게 됐겠지만 석방을 하게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라든가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노태강 문체부 국장에 대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 사직을 강요했다는 부분이 직권남용이 됐었기 때문에 다 유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소영 비서관 같은 경우도 집행유예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내가 잘못했다, 실제로 이걸 다 전달했다라고 시인을 했던 그런 분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역할에 있어서 단순한 전달자에 그쳤다라고 보고 결정권이 있었던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상당히 형이 많이 감형이 된 것인데 보기에 제가 봤을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뭐 고령을 고려를 했다고 하지만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그냥 저희는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이기 때문에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그걸 그냥 높지 않은 법정형이라는 걸 고려를 해서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사실 예술인 지원 배제라든가 영화제 지원금을 깎는다거나 아니면 뭐 사직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것들의 죄질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그 죄질에 비춰봤었을 때는 법정이 선고형이 그렇게 높게 나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네요.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저 5년, 저 법정형이 최고가 5년인데 구형을 7년을 한 건 뭡니까? 5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가중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만 강요한 게 아니라 벌써 지금 말씀드린 가운데 예술인 지원 배제, 뭐 영화제 삭감 지시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의 다 별개의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했을 경우에 가장 무거운 5년에 대해서 2배 이상,
1.5배를 가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7년 6개월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거기에 이제 그 죄질이 안 좋다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7년 구형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최고형을 구형을 한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판단을 안 한 것이죠. 지금 판결 내용을 보면은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그 블랙리스트의 정점에서 지시를 했고 은밀하게, 집요하게, 장시간 이걸 조정을 했다라는 것들을 법원은 인정을 하면서도 형량은 그 특검이 요구했던 7년이 아니라 3년으로 절반에도 못 미쳐서 상당히 많이 이제 감형을 해준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구치소에서 적응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적응 못 하시는 분이 또 따로 있나 봐요.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본인이 적응을 잘해서 그런지 안에 계신 분한테 체력 관리 비법을 전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에도 제자리 걸음, 건강 관리하고 있다. 이게 아마 혈액순환 때문에 그러신 모양이죠. 김기춘 실장은 여기 저 심장에 스턴트를 7개나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그대로 불과 한 30분 동안 이게 조치를 못 받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 점에서 살기 위해서도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아마 저 어른이 근데 이제 힘드실 게 뭔가 하면 원래 이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항상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독방이라도.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고 또 사실 그냥 이런 딱딱한 방바닥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가 이제 80이 됐는데 가만히 앉아 좀 들어누우면 또 오며 가며 교도관들이 뭐라 그럴 거거든요. 아마 그 점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분들이 사실은 박근혜 정권에서 호의호식하고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어떻게 보면 대접을 받은 분들인데 저렇게 들어가서 뭐 한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건강관리도 하고 이제 생활의 방법을 터득한 거죠. 터득한 거고. 장시호 씨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또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 온 다음에 마음이 달라진다고 온갖 혜택을 입고 이모한테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뭐 검사하고 무슨 딜을 했는지 본립학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저런 걸 보면 관련해서 법원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로 또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7년형이 구형됐었는데 징역 3년형이 지금 선고됐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6년형이 구형됐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마도 조금 전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증죄 그것만 인정된 것 같습니다. 위증죄만 인정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김종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이 구형됐었는데 징역 2년형이 선고됐고요. 신동철 정관주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형, 김상률 전 수석은 역시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이군요. 김상률 전 수석은 법정 구속한다고 지금 재판부가 막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전 비서관,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2년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김상률 전 수석에 대해서만 법정 구속인지 김상률 전 수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불구속 모양이군요.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김소영 전 비서관도 지금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징역형이지만 김기춘 전 실장과 김종덕 전 장관 등은 구속 상태에서 지금 그 복역을 구치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구금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석도 아마 지난번에 김기춘 전 실장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이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근데 지금 보석 결정도 아마 그러니까 기각 결정으로 아마 내려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 조윤선 전 장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오늘 다시 돌아가서 구치소에 돌아가서 절차를 밟은 다음에 오늘 출소하게 됩니다. 출소하게 되는 거군요. 집행유예 일단 1심에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의 형량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어떤 부분 유죄고 어떤 부분 무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고. 김기춘 전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형량이 선고된 동안 고개를 끄덕이고 또 눈을 감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역시 눈을 감은 채 자신의 형량 선고를 들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사연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